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슬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과학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2021년 제1회 있었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을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쭉 한번 살펴봐 주시면 난이도는 한 중 정도였다라고 살펴봐 주실 수 있겠고요.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과학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이렇게 그림 자료라던가 그래프라던가 이런 것들이 함께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거의 모든 문제에 그림 자료라던가 그래프 자료들이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림 자료가 나오면서 오히려 조금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쉽게 술술술술 풀리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는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하나하나 우리 풀이를 진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지금 수평면에 놓여있는 나무도막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났을 때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탄성력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무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무줄. 고무줄 같은 경우 생각해 주시면 내가 힘을 쫙 줬다가 힘을 딱 빼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있죠. 이걸 바로 우리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힘을 여기에서 쫙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걸 놓았을 때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바로 탄성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힘을 주었다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찾아주시면 우리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우리 2번 문제 한번 살펴보실까요?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자체를 얘기합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하고 있는 횟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진동수 정답은 4번이고요. 이 진동수 같은 경우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같은 문제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봐주시면은 뭔가 전류계에다가 지금 여기에 3옴 나오고요. 3V 이렇게 나와서 뭔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죠. 자, 지금 저항이 3옴인 꼬마 전구에다가 3V의 전압을 걸어준 전기 회로입니다. 자,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옴의 법칙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옴의 법칙이라는 것의 공식 V는 IR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금 전류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I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I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R분의 V 이렇게 될 겁니다. R이라는 것이 누구냐면요.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3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V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은 3V 이렇게 되죠. 계산을 해주시면은 우리 1A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류의 세기를 구해주시면요. 1A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4번 문제입니다. 온도가 다른 A와 B를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 처음 온도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40도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처음 온도는 10도가 되고 있어요. 자, 40도와 10도를 이렇게 접촉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해요. 뭐라고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라는 것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얘는 열을 잃기 때문에 점점 온도가 낮아질 거고요. 얘는 열을 얻기 때문에 점점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A는 낮아지고 B는 높아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쭉 진행을 하다가 A와 B가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이제 온도 변화가 없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열평형 상태의 온도를 묻고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열평형 상태고, 그러니까 두 개가 접촉해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바로 열평형 상태고, 자, 그때의 온도를 읽어주시면 열평형 온도는 지금 몇 도가 되고 있냐면 30도가 되고 있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열평형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합니다. 무게가 10N이고요. 지면으로부터 높이 1m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중력에 대해서 한 2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2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힘이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힘이 있어야 되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힘을 줬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어요. 자, 그럼 힘이 얼마가 작용을 했냐면 물체가 10N이기 때문에 무게만큼의 힘을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m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10N에 1m입니다. 그래서 10줄. 우리 중력에 대해서 한 1은 10줄.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6번입니다. 6번. A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곡면을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자, 여기에서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A 같은 경우는 우리 지표면에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 위치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위치 에너지가 무엇으로 전환이 되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우리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이 어디냐면요. 위치 에너지에서 지금 점점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 C 지점이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에요. 자, C 지점이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인데 아니 지금은 속력 가장 빠른 걸 골라달라 그랬는데 운동 에너지는 왜 구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것은 사실 우리 여기에서 다 똑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질량은 똑같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속력의 제곱이 크니까 속력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A, B, C, D 중에서 C라는 친구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니까 아, 여기 운동 에너지가 최대면 아, 여기에서 속력도 빠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에서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우리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7번. 25도의 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잉크를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잉크가 확 퍼져나가는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25도의 물과 비교해서 잉크가 더 빠르게 확산되려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 확산 같은 경우에서는 확산이 조금 빠르게 일어나려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온도니까 온도가 어떨 때 확산이 더 잘 일어나나요?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아무래도 확산이 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온도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온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확산이 잘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현재는 25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25도보다 더 온도가 높으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25도보다 온도가 높은 50도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잉크가 더 빠르게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 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니까 25도보다 온도가 높은 50도.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우리 8번 문제 살펴볼까요? 여름철 물놀이 후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몸에 뭐 어떤 상태가 묻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물이 묻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물이라는 친구는 지금 액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지금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액체가 잠시 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 기체로 상태가 바뀌어서 날아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무슨 열인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쉽게 한번 나타내 보기 위해서 사실 뭐 여기에서는 흡수라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흡수인지 방출인지도 찾아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 자체를 좀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액체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가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이거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끼리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요. 액체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가 10개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해볼게요. 기체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가 100개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액체하고 기체를 비교했을 때 기체가 열 에너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치로 한번 정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는 보세요. 10개의 열 에너지가 100개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이 주위에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10개짜리가 100개짜리가 되니까 주변의 입장에서는 이들한테 열 에너지가 다 뺏겼어요. 그럼 주위는 어떠냐면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화열이 흡수가 되게 되면 주위의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물이 기화하면서 추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이 흡수하는 열 에너지, 지금은 이 열 에너지의 명칭만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화열입니다. 1번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것이 흡수인지 방출인지를 물을 수도 있고요. 주위의 온도가 어떠해지는지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리를 파악해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의 정답은 1번 되겠죠. 자, 9번 살펴봅니다. 자, 9번에서 동그라미 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리튬의 원자. 자, 거기에서 원자라는 부분을 체크를 조금 해주실게요. 자, 우리가 원자라고 제시가 된다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자라는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자, 플러스가 지금 3개가 있다라는 소리는 마이너스도 3개예요. 그래서 플러스의 개수하고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리튬 원자의 전자 개수는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너무 친절하죠. 마이너스의 개수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3개 이렇게 골라주셔도 되지만 혹시 이 그림이 안 나오고 그냥 플러스 3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 원자라는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3개면 마이너스도 3개입니다. 만약에요, 플러스가 5개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마이너스도 5개가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짝지어주세요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번에 지금 황이 나오고 있어요. 황 같은 경우는 우리 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가 나오고 있죠. HE는 누구냐면요, 바로 헬륨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1번은 옳지 않죠.
황은 S고요. He는 헬륨이니까요. 자, 2번에 칼슘 CA. 네, 맞습니다. 2번이 정답 되겠죠. 3번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요건 누굴까요? 요거는 바로 리튬 이야기합니다. 리튬. 그러니까 3번도 옳지 않고요. 4번에 플루오린이래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F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얘는 누구예요? 칼륨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찾아주시면 정답 2번 골라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원소기호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원소기호는 좀 여러 번 써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11번 살펴볼까요? 11번 문제. 굉장히 그래프가 중요한 그런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자, 어떤 액체 물질을 가열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온도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는 무슨 상태가 되냐면 여기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여기는 지금 액체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액체 물질을 가열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자, 지금 여기는 액체 상태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모두 바뀌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온도가 일정한 이 구간은 바로 C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우리 12번 살펴보실까요? 화학 반응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화학 반응식 자체를 조금 완성하시는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지금 화살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다가 다시 써볼까요? CH4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EH2O 이렇게 되는데요. 화살표를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뒤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뒤에 숫자를 한번 세보자고요. C가 지금 몇 개인지 봐주셨더니 1개고요.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가 몇 개인지 봐주셨더니 어떻게 숫자를 세주시냐면 앞에 나와 있는 큰 숫자와 뒤에 나와 있는 작은 숫자를 곱해주시면 이 친구의 숫자예요. 그 몇 개죠? 4개죠. 산소는 그럼 몇 개예요? 앞에 있는 큰 숫자와 여긴 뒤에 있는 숫자가 없는데요. 이 상황은 1이라는 것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 2랑 2를 곱하니까 여기 몇 개가 되냐면 2가 되죠. 근데 끝이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된 거니까 1과 2를 곱하면 2. 그래서 산소는 4개. 자, 탄소 하나, 수소 4개, 산소 4개가 됩니다. 그럼 반응 전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봐주시면은 지금 C가 하나고요. H가 4개니까 지금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O가 4개만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산소가 4개. 근데 앞에 2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O가 몇 개가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러면 2 곱하면 4개가 되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에서 숫자 맞춰주시는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 반응식도 거의 매회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 기억 같은 경우는 O2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13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광합성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광합성을 하시기 위해서 재료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재료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비대너제를 흡수해서 우리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죠. 자,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산소를 만들고 기억을 만들게 되는데요. 최초로 만들어지는 양분 형태 누굴까요? 바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우리 잎의 기공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두 개의 공변세포에 의해서. 자, 요 친구들을 우리가 공변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공변세포에 의해서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렸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립니다. 기공이 이렇게 낮에 열리게 되면 이렇게 기공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기체들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식물체 내에 물이었던 친구들이 수증기 형태로 해가지고 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라는 용어,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15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녹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녹말입니다. 침 속의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녹말이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졌죠. 녹말이 원래 큰 덩어리였는데 침 속의 아밀레이스라는 친구에 의해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요. 무슨 현상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 왜 그냥 밥 있죠. 하얀 쌀밥 같은 경우를 입에 넣으시면 처음에는 아무 맛이 안 나죠. 그런데 이 침하고 앙앙앙 이렇게 씹게 되면 오래 씹으면 단맛 나잖아요. 그쵸? 단맛이 나는데 바로 이 친구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넣었을 때는 녹말의 형태로 우리가 입에 넣었는데 그 친구하고 침 속의 아밀레이스하고 이게 반응을 하면서 사실 침 속의 아밀레이스가 이런 큰 덩어리를 이렇게 잘게 이렇게 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맛이 나는 친구로 바꿉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엿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우리 1번 엿당이 정답이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우리 이번에는 16번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고무막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를 아래로 이렇게 샥 당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를 이렇게 아래로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쪽으로 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A를 통해서 공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B 같은 경우는 부풀어 오르겠죠. 자, C 같은 경우에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를 아래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질 거고요.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증가.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 충돌을 조금 덜 하게 되죠. 충돌을 좀 덜 하게 되면 압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고무막을 아래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B가 부풀어 오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7번째. 사람이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단맛, 짠맛, 신맛 이런 것들을 느끼는 과정이고요. 자, 이것은 어느 감각기관일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어디에 맛세포라는 것이 있대요. 이 맛세포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미각 신경을 따라가지고 뇌로 가게 되면 아, 이것이 단맛이구나, 아, 이것이 쓴맛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디에 맛세포가 있냐면요. 바로 우리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느끼는 그 감각기관, 바로 우리 혀가 되겠죠. 혀에 바로 맛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감각기관, 바로 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사람의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 나오고 있습니다. 혈액을 구성하는 A는 적혈구, B는 백혈구, C는 혈소판, D는 혈장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산소를 운반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A, B, C, D가 각각 하는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적혈구 같은 경우 A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정답 1번이네요. 끝! 그쵸? 자, B도 한번 볼게요.
백혈구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균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C 같은 경우는 혈소판이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피가 계속 나면 안 되고 응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응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C, 혈소판입니다. C는 혈액 응고작용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D 같은 경우는 혈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한 90%가 대부분 이제 물로 되어 있어요. 이 물이라는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뭔가를 좀 잘 녹여가지고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를 운반해줄 수 있냐면 영양소라던가 노폐물이라던가 또는 이산화탄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운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혈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산소 운반해주는 거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혈구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한번 살펴볼까요? 수은종의 황색 완두 그리고 수은종의 녹색 완두를 교배를 했습니다. 자, 잡종일대에서 황색 완두를 얻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억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라지 Y에서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라지 Y 형태만 자손에게 줄 수 있고요. 자, 여기 스몰 Y에서는 스몰 Y만 자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짝을 이뤄가지고 유전자형을 나타내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는 라지 Y를 받았고 여기에서는 스몰 Y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형을 가질 거고요. 여기에서 황색, 라지 Y 같은 경우가 우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때 황색 완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문제 20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20번 문제입니다. 암석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퇴저감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암석은 크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해주실 수 있죠. 누가 있어요? 화성암이라는 친구 있고요. 그 다음에 퇴저감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 다음에 변성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화성암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냉각이 돼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성암을 한번 찾아주시면은 일단 이 친구가 마그마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마그마. 자, 이 친구가 마그마였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식어가지고 냉각이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화성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화성암이었는데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누가 될 수 있냐면 변성암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암석이었는데 이 친구가 풍화 침식 운반돼서 퇴적물이 돼요. 근데 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이 B가 바로 뭐냐면 다져지고 굳어져가지고 바로 퇴적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퇴적암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요. B가 바로 퇴적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화성암이었는데 이 친구가 다시 녹게 되면 마그마가 될 거고요. 식으면 화성암이 되고요. 이 친구가 열과 압력 받으면 변성암이 되고요. 변성암이 다시 녹아요. 그럼 마그마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변성암이 풍화 침식 운반 받아가지고 퇴적물이 됐다가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고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B가 퇴적암이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21번 문제 살펴볼까요? 이 문제는 용어의 의미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있었어요. 마그마. 아까 우리 왜 암석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될 수 있어요. 우리 20번에서 살펴보셨는데 그 마그마가 있었는데 지각의 약한 틈을 뚫는데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있는데 그 윗부분에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뚫고 바깥쪽으로 마그마가 나오면 우리가 뭐 했다라고 표현하냐면 화산 폭발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 묻고 있습니다. 마그마가 이제 지표로 이렇게 분출이 되면 우리 화산 폭발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것은 화산 활동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포화 수증기량은 우리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공기 1kg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공기가 1kg이 있을 때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간이 커져요.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러한 곡선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0도죠. 0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증기를 가질 수 있냐면 이만큼의 수증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B 같은 경우는 10도입니다. 이 친구는 이 정도의 수증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도 온도가 높아졌더니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커졌죠. 자, D는 30도입니다. 30도가 됐더니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A, B, C, D 중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거. A 같은 경우는 이만큼,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 D는 이만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것은 온도가 높은 D가 될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 공기에서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치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3번 살펴볼까요?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입니다. 자, A에서 B에서 C, D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A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를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 같은 경우는 수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여기를 우리는 수온 약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는 깊은 곳에 있으면서 거의 수온이 낮고 일정한 여기 같은 경우를 심해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구간을 묻고 있어요. 어딜까요? 자, 지금 깊어지고 있을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층은 바로 B가 될 거고요. 명칭은 바로 수온 약층이 된다라는 이 명칭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까요? 지금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구분을 했습니다. 봐주시면은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크다라는 거고 목성형 행성은 밀도가 좀 작죠. 그에 비해서 질량을 보시면 목성형 행성의 질량이 크고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목성형 행성에 속하는 거 누굴까요? 목, 토, 천, 해. 그쵸? 이 네 가지입니다. 목, 토, 천, 해. 그래서 목성 들어가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일부입니다. 밤하늘에 이렇게 희뿌연 띠 모양으로 관측되는 거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은하 같은 경우를 봐주시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봐주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우리 은하를 옆에서 바라봤을 때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면 한 이쯤에서 지구가 있거든요. 지구가 요쯤에 있는데 우리 은하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은하의 중심 같은 경우를 특히나 보면 이렇게 희뿌연 띠 모양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은하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의 명칭 희뿌연 띠, 요 명칭은 바로 은하수고요. 은하수라는 것은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본 것이 바로 은하수가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째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들이 엄청나죠. 거의 대부분 봐주시면은 한 문제에 그림이라던가 그래프라던가 또는 화학 반응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14번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14번, 21번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림 자료라던가 그래프라던가 해석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개념을 단순하게 공부하시기보다는 개념과 같이 나오는 그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하실 때 그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림 해석하는 거, 그 부분까지도 모두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셔가지고 합격을 하셨다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난이도를 한번 보셨기 때문에 난이도에 맞게끔 시험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실 거라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질문이라던가 이런 거 해주시면서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혼자 하기엔 너무 사실 양도 많고 버거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